지난 주말 뉴욕 일원에는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최고 24인치 폭설을 기록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4명의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고위험군을 우선 대상으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무료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위조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약 150만 달러 이상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4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일원에는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최고 24인치의 폭설을 기록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눈 폭풍으로 6,000평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대중교통 운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는 4명의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토요일 오후까지 센트럴파크 8인치, 퀸즈 베이사이드 13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25인치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번 눈폭풍으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29일 오후 2시경 나소 카운티 사요셋에서 집 앞에 눈을 치우던 5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같은 날 밤 70대 남성도 삽을 옆에 두고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롱아일랜드에서만 4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항공은 물론 열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JFK와 라과디아, 뉴아공항에서만 2,000여 대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 동부 지역 전체로 확대하면 약 6,0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시속 40마일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눈 폭풍으로 정전 사태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한때 12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동북부 지역에 수십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눈 폭풍은 그쳤지만 오늘도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20도 내외의 차가운 기온을 보였고 낮 기온도 30도 내외로 영하권의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증오범죄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대한 폭행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내일 사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브루클린에서 델리를 운영하는 60대 한인이 인종 비하 발언과 함께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한인 커뮤니티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브루클린 H 애비뉴에서 델리 가게를 운영하는 한인 이키타 씨는 지난 토요일 저녁 용의자에게 자신의 가게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자 용의자는 갑자기 진열된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욕설과 함께 이 씨를 폭행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용의자는 60대인 이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다. 이 씨는 정확히 듣진 못했지만 욕설과 함께 비하하는 말들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인 피해 소식에 한인 커뮤니티도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내일 오후 피해 델리 가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뉴욕시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자기 가게 안에서도 폭행을 당하면 도대체 우리가 쓸 자리는 어디며 경찰은 어디가 있고 이 아시안의 What about the Asian Life Matter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죠. 뉴욕에서는 최근 아시안에 대한 폭행 등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당국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오는 2월 10일까지 연장됩니다. 당초 내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캐시오컬 주지사는 확산세가 아직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연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8일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감염률이 아직까지 충분히 안전한 수준이 아니라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오는 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11일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시행돼 한 차례 연장을 거쳤고 내일인 2월 1일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뉴욕주 법원은 이 조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뉴욕주 정부가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항소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급심이 내린 무효 판결 효력을 일단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오는 2월 21일부터 25일 미드윈터 브레이크를 앞두고 모든 공립학교 학생 가정에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방학을 마치고 등교하기 전에 자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단 등교를 위해서 자가 검사 음성 결과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최대 80만 명 선까지 올랐던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감염자는 50만 명대로 내려왔고 지난 27일 발표된 뉴욕주 하루 감염률은 7.34%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월 초 30%대의 4분의 1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고위험군을 우선 대상으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무료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브롱스 제이콥 메디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시 보건국의 파트너인 알토 파머시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 무료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현재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코로나19 기저질 환자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속한 양성 확진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연방식품의약청에서 승인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의 몰누피라비루로 5일간 복용해야 합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 치료제들이 입원과 사망 확률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보인다며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전화 212-268-4319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이민신분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는 다른 치료 옵션으로 정맥주사제, 소트로비맙과 같은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800만 개의 코로나19 자가 진단 검사 키트도 이미 배포했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이날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월 초에 비해 80% 이상 줄어들었고 이날 기준 뉴욕 시민 75%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스터샷 접종률은 33%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는데요. 개설 후 약 열흘 만에 6천만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가정당 4개가 배송되는 만큼 약 2억 4천만 개가 주문된 셈입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28일 기내 브리핑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자가 항원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금까지 6천만 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8일 코로나 검사 키트 주문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한 가정당 4개가 배송되는 만큼 열흘 남짓 동안 2억 4천만 개가 주문된 셈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검사 키트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각 가정에 검사 키트를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 지난달 정부에 키트 5억 개를 주문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달 들어서는 그 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이달 말부터 검사 키트가 속속 가정에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껏 얼마나 배송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문한 10억 개 중 정부가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불분명하고 이 주문을 충족할 만큼 키트가 충분한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위조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는데도 접종을 받았다는 가짜 카드를 돈을 받고 발급해온 건데요. 그동안 약 150만 달러 이상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아미티빌에서 와일드 어린이 소아건강관리소를 운영하는 줄리 드부오너와 직원 마리사 우라노가 28일 중범죄인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드부오너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 제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포 카운티의 레이몬드 티언이 검사에 따르면 드부오너와 우라노는 어른 220달러, 어린이 85달러를 받고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발급해줬습니다. 또 전담 간호사인 드부오너와 보조 간호사인 우라노는 뉴욕주 백신 접종 데이터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도 접종을 받았다는 가짜 카드를 발급하다 위장 수사관들에게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위조해 150만 달러 이상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드부오노의 집을 수색해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5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편취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부와 함께 현금 90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티어니는 이들의 체포가 허위 카드 제조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결국 체포될 것이고 우리는 최대한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4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입니다. 다음 달부터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격리합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입니다. 다만 격리 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 유입 방역관리 강화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8일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해 차단 중심에서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에서 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 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또 내국인과 장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자택 또는 시설 등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편 중요 사업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 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됐습니다. 중요 사업 목적으로 격리 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한정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집니다. 또 격리 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 검사 외에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격리 면제자는 입국 전과 입국 직후, 입국 6일에서 7일차 등 3차례 PCR 검사를 받는데 지난 24일부터는 여기에 자가 검사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를 2회 추가했습니다. 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방역 조치는 해제됩니다. 지난 28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는 길이가 100m가 넘는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교량 붕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모든 것을 고치겠다면서 인프라법을 통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교량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침 교량과 도로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피츠버그 방문을 앞두고 있었던 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사고 발생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았다는 점을 한껏 내세울 기회가 된 셈입니다. 현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큰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데 안도감을 표시하고 이 모든 것을 고치겠다며 농담이 아니고 엄청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보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래 예정한 일정인 피츠버그의 한 비즈니스 센터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도 이날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붕괴한 다리가 50년이 됐지만 150년은 된 것처럼 보였다면서 지난 10년간 부실 진단을 받았지만 보수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전역에 4만 3천 개의 다리가 열악한 상태인데 이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움직여야 한다며 다리가 또 무너져서 누군가 숨졌다는 헤드라인 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주도한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이 의회를 통과해 지난해 11월 서명까지 끝냈다고 한 뒤 서명 74일 만에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과 철도, 초고속 인터넷 등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29일 국무부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삼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라면서 협상으로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과 같이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인접국과 영내에 제기하는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삼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계속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논평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규탄하는 한편 추가 도발을 삼가라고 경고하는 등 북한의 대미 압박 심화에 따른 상황 악화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 및 다른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이어 미국은 이런 행위들을 규탄하고 북한의 안정을 해치는 추가적 행위를 삼가라고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불법 체류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 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2월 28일까지 진행되고 프로그램 신청 요건도 간소화됐습니다. 지난 28일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불체자를 위한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 신청 접수 마감일을 당초 1월 31일에서 2월 28일로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프로그램 신청 요건을 간소화하고 더 많은 불체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혜 자격 심사 과정 등이 너무 까다로워 도움이 필요한 불체자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만 입증하면 더 이상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배정됐던 예산 4천만 달러 중에서 85%를 불체자 현금 지원이 아닌 공무원 급여나 정부 운영 예산으로 전용한 문제도 바로잡고 4천만 달러 전액을 불체자 현금 지원 용도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기금 프로그램은 체류 신분 등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 부양금이나 실업수당 수당을 받지 못한 불체자 등이 수혜 대상으로 가수소득 5만 5천 달러 이하 등 수혜 자격을 갖춘 불체자는 개인 최대 2천 달러, 가정 최대 4천 달러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이나 신청 접수는 주 복지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9년 미스 USA로 선정된 흑인 여성 체슬리 크리스트가 어제 오전 7시 15분쯤 뉴욕의 60층짜리 빌딩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 당국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크리스트는 이 건물 9층에 살고 있었다고 알려졌고 경찰은 크리스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트는 유산을 모친에게 맡기고 싶다는 메모를 남겼고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는 쓰여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리스트는 2019년 미국 3대 미인 대회 중 하나인 미스 USA 선발대회에 참가해 우승했고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지난해 11월 마텔사가 우길기 문양이 그려진 WWE 레슬링 액션 피규어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제보를 한 누리꾼으로부터 받고 마텔사에 요청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반크는 서한에서 아시아인에게 우길기는 니찌 전범기로 알려진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 지적했고 이에 마텔사는 공식 성명을 내진 않았지만 해당 장난감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해당 제품의 출고가 취소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마텔사는 우길기 문양 대신 호랑이 줄무늬를 입힌 장난감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텍사스주 콘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만약 2024년 대선에 출마해 이긴다면 1월 6일 사퇴 참여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할 것이라며 2024년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사면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사면할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지난해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며 의회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700여 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상태는 괜찮다며 공중보건수칙을 지키면서 이번 주는 원격으로 자택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달 초 부스터샷을 접종했고 지난 26일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뒤 관저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그의 자녀 3명 중 최소 1명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팰리세이드팍 고등학교 한국어반 중심 호프클럽과 코리안 언어 소사이어티에서는 몇 달에 걸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한 마스크, 세니타이저 150여 개의 구디백을 만들고 팰리세이드팍 고교 교사들과 직원들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김민선 인권국장은 지난 26일 신임 일레인 필립스 나소카운티 감사원장을 면담하고 매년 나소카운티 주최로 개최해온 3.1운동 기념식과 유관순상 시상식 행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뉴욕시 20선거구 샌드라 황 시의원은 어제 지역 주민을 위해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250개를 배포했습니다. 황 의원은 폭설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전달을 못했다며 곧 추가 물량을 확보해 배포 행사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종종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